보시다시피 암 수술 건수는 14,856건이고 항암화학요법은 21만 7,228건, 방사선 치료는 95,318건입니다. 그럼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수술비로는 보험금을 하나도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요즘은 실비보험 없는 분들을 찾는 게 더 힘든데요. 보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실비보험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5,145만 명 중 3,997만 명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가입한 시기마다 본인 부담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넓고 많은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이 실비보험이죠. 그런데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필히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내 보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혹시 모를 건강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데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청구할 일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보험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 상품도 아니고 단순 소비 지출일 뿐이기에 과한 보험료는 오히려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 없이 납입 가능한 월 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을 정하셔야 하고 실비보험만 있으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첫 번째는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1인당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입원일 수는 2.7일입니다. 10년이면 27일, 50년이면 135일, 100년이면 270일입니다. 그럼 1일당 5만원 받기 위한 입원일당은 6635원입니다. 곱하기 20년 하면 1455만 2400원인데요. 보이시나요? 이 돈을 내고 입원일당을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장 점검을 하다 보면 입원일당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입원일당에서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 진단비 3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 구성하는데 월 보험료 56,467원입니다. 비슷한 금액이니 차라리 3대 진단비를 더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진단만 받아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입원비는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5천만원 한도로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입원일당을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비보험에서 5천만원 한도라는 게 연간 5천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올해 5천만원 다 썼어도 내년에 또 5천만원 한도로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리셋되기 때문에 입원일당은 필요가 없겠죠. 입원일당은 태아보험 가입할 때 외에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 입원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암으로 입원 시 1일당 15만원 한도인데 10일이면 150만원, 66일 입원하면 990만원입니다. 그럼 암으로 66일간 입원을 하느냐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위암은 평균 입원일 수가 10일도 안 되는 6.1일입니다. 장기 입원을 안 한다는 거죠. 대장암은 6일밖에 안 되고 폐암은 5일, 간암은 5.2일, 대장암 6일 등 이렇게 입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 내면서 암 입원일당을 가입하느니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어차피 암으로 입원을 하더라도 실비보험에서도 본인 부담금 공제하고 입원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불필요한 특약은 암 수술비입니다. 암 진단비 1,000만원에 12,920원이고 암 수술비 1,000만원에 14,520원입니다. 암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주죠. 그런데 암 수술비는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만 주는 겁니다. 암 수술은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비싸고요. 보시다시피 암 수술 건수는 14,856건이고 항암화학요법은 21만 7,228건, 방사선 치료는 95,318건입니다. 그럼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수술비로는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지만 암 진단비는 보험금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굳이 더 비싼 돈 내가면서 암 수술비 가입하지 마시고요. 만약 암 수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암 수술비가 다 보장됩니다.
암 수술비로 1,000만원 나왔다면 1세대 실비는 100% 보장하니까 1,000만원 다 받으시고 2세대, 3세대 실비면 900만원, 4세대 실비면 800만원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암 수술비를 가입하실 거면 차라리 암 진단비를 1,000만원 더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불필요한 특약은 상해 특약입니다. 먼저 골절 진단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받기 위해서 4,920원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20년간 내면 약 118만원이라는 돈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골절을 몇 번 당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35년 가까이 살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골절 당해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골절 3번 이상 될 확률이 없는 건 아닐 텐데, 근데 중요한 건 50만원을 받냐 못 받냐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 위험이 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비보험으로 골절 당했을 때 기본적인 치료비들, 통원치료비, 한방치료, 물리치료, 약값 등 다 보상 가능하니까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깁스 치료비 같은 것도 통깁스만 보장할 뿐 반깁스와 오픈캐스트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막상 골절돼서 깁스하게 된다면 30만원, 50만원 못 받으면 아쉽겠죠. 하지만 이런 자잘한 금액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 위험이 오는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고요. 상해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직업군들인 사무직종, 주부, 공무원, 의사 등 다 직업급수가 1급이기 때문에 굳이 상해 관련된 특약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굳이 상해 특약을 가입하고 싶다면 내가 몸을 많이 쓰는 직업군인 현장 직군이나 생산직 등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골절의 위험에 노출된 직업이라면 준비하셔도 되겠지만 그 외에 그런 게 아니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자차 처리하거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가해자다. 그럼 나의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죠. 일하는 중이셨다면 산재 처리가 되고 높은 곳에서 낙상사고나 어디서 굴러서 상해사고를 당했다면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에서 질병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상해도 같이 보장합니다. 상해도 급여 5천만원 한도, 비급여 5천만원 한도, 통원도 해당 20만원씩 연간 100회 한도로 다 보장하고 급여 5천, 비급여 5천, 한도 다 소진했어도 어차피 1년 지나면 한도가 리셋이 되고요. 한도 금액만큼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도 상해 관련을 대비하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건 상해우유장애 3%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우유장애 3% 특약을 1억 원 가입했는데 기사님의 급정거로 인해서 굴러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 20%를 진단받았다면 가입금액 1억 원에 20%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공관절 양쪽을 다 하셨다면 60%인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약간의 허리 디스크로 10%를 진단받았다면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첫 번째 발가락이 상실해서 10%를 받았다면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가 남았을 때 신체 부위별로 여러 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험에서 상해 관련 특약들을 커버하는 것이 되는 거고,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해우유장애 3% 특약을 추천드리고요. 상해 관련 보험들은 위험 직군이 아니라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네 번째는 과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질병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1에서 9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암수술, 뇌심장 수술, 호흡기, 충수염 수술, 개호 유발 수술, 난치성 수술, 심장 뇌심혈관 수술, 상해 1에서 8종 수술, 척추 수술, 골절 수술, 화상 수술, 골절 철심 수술, 인공관절 수술, 추간판 수술, 기관 절개 수술 등 이렇게 수술 특약은 종류가 무수히 많고 이걸 다 가입하면 월 보험료만 11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보험이 좋은 보험으로 보이시나요? 수술비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질병이든 상해든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 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금액을 다 쓰셔도 어차피 1년이 지나면 한도 리셋까지 됩니다. 또한 수술비에서 가장 좋은 건 자잘한 여러 수술비 특약들이 아니라 1에서 5종 수술비만 준비하시면 호흡기 수술, 백내장 수술, 추간판 수술, 척추 수술,
관절 수술 등 자잘한 것들까지도 다 보상 가능하고 엔대 수술비에서 보장하는 내용들까지 보장하고 다빈치 수술, 대장 용종, 암 수술 등도 다 보장하고 급여 수술, 비급여 수술 안 가리고요. 현재 약관엔 없는 신의료 기술, 수술까지도 다 보장합니다. 반면 1에서 7종, 1에서 8종, 1에서 9종 수술들은 비급여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1호종 수술비가 있는데 1에서 7종, 8종, 9종을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질병 수술비는 가입 한도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한도가 작아서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큰 수술에 대해선 전혀 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비보험과 1호종 수술비 등으로 자잘한 부분부터 큰 수술까지도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을 줄여서 보험료를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특약 5번째는 사망금입니다. 질병 상해 사망 1억을 받기 위해서 96,500원을 내셔야 하는데요. 20년간 내면 약 2,316만원입니다. 2,316만원을 내고 1억을 받으면 좋은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사망금은 80세 이전에 질병으로 사망을 하셔야 1억을 받는 것이고 80세 이후에 사망하신다면 하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에게 사망금이 언제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사망금을 왜 준비하는 거냐? 남겨질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사망금입니다. 남겨진 배우자 혼자서 자녀들을 케어해야 하기에 생활비에 양육비 여러 지출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을 혼자 다 감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망금으로 이러한 경제적 위험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사망금은 80세 만기가 아니라 20년 납, 20년 만기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0년간 정해진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만원에서 2만원대 수준으로 1억을 대비할 수 있고요. 어차피 20년 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땐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금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굳이 9배, 10배 비싸게 만기가 긴 사망금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중요한 시기를 잘 대비하시고 오래 사시게 된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아꼈기 때문에 그 차액금들로 연금, 저축, 재테크를 하셔서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 본인의 노후와 내 가족을 위해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들을 살펴봤는데요. 실비보험에서 질병급여 5천만원, 질병 비급여 5천만원, 합산 1억, 상해급여 5천만원, 상해 비급여 5천만원, 합산 1억으로 한도도 굉장히 높고 매년 한도가 초기화까지 되다 보니 자잘한 치료비부터 암 같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보까지 다 보상 가능한데요. 게다가 실비보험엔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혜택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급여 치료비가 5천만원 들어갔다면 4세대 실비 기준 4천만원을 돌려받고 1천만원을 내가 부담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한 4,800만원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굉장한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필수보험이자 무조건 1순위 보험이고 4세대 실비 기준 비급여는 해당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3대 진단비 보험 등으로 경제적 위험을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평범한 직장인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외에도 정말 많죠.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 영양사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이나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한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